소설은 1인칭 시점으로 쓴 작품입니다. 그것은 고백적인 글이지만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지요. 하지만 나는 그걸 믿었어요. 그것은 나의 세계사의 일부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거나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또는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기절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서 기절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책은 힘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책은 다른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는 책을 읽지 않거나 읽어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과 오랫동안 정말 친하게 지내거나 편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독서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선 뭔가 빠진 게 있죠. 언급하는 말의 폭, 역사 감각, 공감 능력 같은 게 부족해요. 책은 패스워드지요. 영화는 너무 단순해요. 물론 하나하나의 단어가 모두 다 완벽한 단어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방이 다 강이 바라보이는 방일 수는 없잖아요. 나는 문체라는 말에 저항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장식이나 양식 같은 뭔가 기묘하지 않은 것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종종 문체 대신 목소리라는 말을 선호하곤 합니다. 문체와 목소리는 정확히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문체는 선택적인 것이고 목소리는 거의 유전적인 것, 전적으로 독특한 것이지요. 다른 어떤 작가의 글도 이사크 디네센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글도 레이먼드 카버나 포크너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고쳤습니다. 바벨, 플로베르, 톨스토이, 버지니아 울프 같은 작가들 말입니다. 그들에게 작가가 된다는 것은 고쳤어야 하는 형벌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쓰려고 했던 것은 그게 아니니까 말이에요. 혹은 쓰려고 했던 게 잘못 생각한 것이었으니까요. 또는 고치면 더 좋아질 수 있을 테니까요. 너무 길거나 단조롭거나 요점을 벗어났거나 좀 엉성한 것 같아 보이니까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작품은 언제나 그들이 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체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는 면밀히 관찰할 줄 아는 작가입니다. 디테일이 전부인 것입니다. 글쓰기에서 내가 지향하는 바는 플로베르가 지향하는 것, 즉 사실주의, 객관성, 문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문장들,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나는 때때로 어떤 사람을 생각하며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존경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널리 알려지기 위해 글을 썼다고 말하는 것이 더 진실할 것입니다. 결국은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인생의 영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만의 것이고 흔히 첫 번째 소설의 기초가 됩니다. 그 어떤 이야기도 자신의 이야기만큼 잘 쓸 수 있는 것은 없지요. 필립 로스 같은 첫 번째 책은 굿바이 콜럼버스인데 그것은 자신의 얘기와 젊은 시절 뉴저지에 사는 여자와 나누었던 사랑 얘기를 쓴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그 부분은 이야기고 그 이야기에 뒤얽힌 관계가 플롯을 이루는 거랍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책들은 처음부터 중요한 책이 되려고 쓰인 게 아닙니다. 나중에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중요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많이 언급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호밀바테 파수꾼이 중요한 책이 되려고 삶을 바꿔주거나 의미심장한 책이 되려고 쓰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책은 단순히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을 썼을 뿐이라고 믿어요. 하퍼리가 실제로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앵무새 죽이기에는 중요한 책이 되게 하려고 의도한 흔적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피츠제럴드는 자신의 모든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214쪽밖에 되지 않는 얇은 책인데 그는 자신의 더 두꺼운 책들과 같은 가격을 매겨야 한다고 출판사에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언어는 당신의 나라다. 나는 이 말에 대해 아주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거꾸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당신의 나라는 당신의 언어다 라고 말이에요. 두 경우 모두 비슷한 의미예요. 둘 다 우리의 진정한 나라는 지리적인 것이 아니고 언어적인 것이라는 의미죠. 또는 우리가 실은 언어 속에서, 아마도 모국어 속에서 살고 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애국심이 아닌 삶에 대한 충심은 언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경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배경 역시 정보를 줄 거예요.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평범하지만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림은 여러분의 관심이 결코 배경에 가지 않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것은 여러분이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거기 놓인 겁니다. 단편은 무엇보다도 흡인력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지금 문학의 모닥불 주위에 앉아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둠 속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들려와요. 그것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어떤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산만해지고 졸려요. 그러나 어떤 목소리들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게 되죠. 첫 줄, 첫 문장, 첫 문단, 그 모든 게 우리를 끌어들여야 해요. 나아가 기억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존 어빙은 지필에 착수하기 전에 항상 마지막 문장을 쓴답니다. 마지막 문장을 미리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을 향해 글을 쓴다고 어빙은 말합니다. 나는 장소를 빌려서 일하려 했지만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두 딸이 일어나기 전 이른 아침 시간이나 잠자리에 들고 난 밤 시간에 집에서 일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우리 침실에 있는 긴 탁자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그 시간에는 나 자신과 평화로이 지낼 수 있었죠. 낮 동안에는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야 할지 걱정했어요. 내 첫 소설에 대한 영화 판권으로 돈을 좀 벌기는 했죠. 그 소설은 나로 하여금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게 했지만 그건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경험 많은 공군 장교 출신이었으므로 공군 주방위군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급여가 아주 적었어요. 우리가 글로 쓴 것들은 우리와 함께 늙어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것들에도 시간의 흔적이 어리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최신 상태가 되는 것과 같은 일은 없죠. 그것들은 시간 바깥으로 나가서 존재하거나 아니면 소멸됩니다. 문학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작품은 시대와 장소를 드러내 보여준 다음 점차 그 시대와 장소가 됩니다. 요즘 분위기를 보면 소설의 시대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전통적인 문학 소설의 시대가 인물과 운명에 대한 소설의 오랜 관심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필립 로스나 마거릿 애트우드, 도리스 레싱 같은 일부 연륜 깊은 작가들이 그런 소설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는 소설이 그걸 목표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쓰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시각을 달리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위대한 작가들을 갖게 될 거예요. 이 21세기의 말이에요. 우린 그걸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제임스 설터의 소설을 쓰고 싶다면 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들을 읽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설터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모든 것은 꿈일 뿐 글로 기록된 것만이 진짜일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